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2020년 10월 기출 문제의 슬라이드 5번과 슬라이드 6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창에 텍스트 창에 보시면 두 번째 아이콘이 차트 삽입 아이콘이에요. 차트 삽입 아이콘 클릭하시면 여러 차트 종류가 나오는데 시험지에 보시면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을 넣어두세요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하실 때에는 마우스를 차트 위에 올려놔 보시면 어떤 차트인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적 세로 막대형이구나, 요거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요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얘가 꺾은 선형이고 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거의 암기하게 될 거예요.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첫 번째 차트 확인. 자, 차트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 데이터는 계열과 항목, 임의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화되어 나오는 컴퓨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 크기로 하셔서 창을 작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계열 1, 2, 3이 범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A열에 있는 항목 1, 2, 3, 4가 가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처음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 차트 시험지에 차트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 파워포인트 시험에서는 자료 입력하실 때에 엑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엑셀 입력 방법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엑셀 사용법을 미리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훨씬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원래 10대, 20대 이렇게 적어놓고 둘 다 드래그 한 다음에 요게 채우기 단추인데 채우기 단추를 드래그하면 10만큼의 차이로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다가 두 줄이 필요 없는 걸 확인하셨으면 미리 이렇게 줄여서 파란색 선이 여기 파워포인트에 그 차트 만들 때 반영되는 자료의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파란 범위의 그 조절은 모서리 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대각선 방향으로는 안 되고요. 가로 혹은 세로 한 방향으로만 조절됩니다. 자, 나머지 자료 입력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가면서 입력하시면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고 입력이 끝나면 엑셀 요 창을 닫아 주시면 되는데 파워포인트 이 시험에서는 항상 행렬 전환하는 문제가 나와요. 데이터와 여기 파워포인트에 적용된 자료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시험지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 조절하기 위해서 행렬 전환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엑셀 화면에는 없고 파워포인트 화면에 있지만 그 엑셀 화면을 닫기를 해버리면 누를 수가 없게 되니까 데이터 선택해서 이렇게 엑셀 화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행렬 전환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편집하는 화면에서 처음에는 요거 누를 수 있었거든요. 아까는 그때 누르시거나 그러니까 한번 닫기를 하고 나면 다시 들어오더라도 행렬 전환을 누를 수 없으니까 한번 닫기를 하시고 나면 데이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 행렬 전환 확인하시면 닫기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꼴부터 변경합니다. 세부 조건부터 변경하시게 되면 나중에 일이 더 많아지니까 위에 있는 지시사항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은 차트 전체의 외곽선입니다.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앞부분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시면 마지막 설정으로 바로 적용됩니다. 이제 차트 제목
없으니까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 하셔서 넣어주시고 글자를 먼저 적겠습니다. 아직도 커서가 있는 상태니까 테두리 한번 클릭. 궁서 24 굵게 확인만 하시고 채우기 흰색은 서식, 도형 채우기 흰색, 테두리 윤곽선 검정, 그림자 오프셋 왼쪽은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오프셋 왼쪽, 물체보다 왼쪽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차트 영역은 제목과 차트 사이 그 모서리에 있는 영역을 클릭하시면 쉽게 선택하실 수 있고 왼쪽 위에 차트 영역이라고 확인도 됩니다.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노랑.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선택하실 때에는 선과 선 사이, 주 눈금선 사이를 클릭하시면 그림 영역이 쉽게 선택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데이터 서식 만족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해 주세요 했으니까 범례에서 만족도 계열을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차트에서 만족도 계열 빨간 차트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이때 한 번만 클릭하면 같은 계열이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자, 만족도 계열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 오른쪽 단추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시면 보조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표식 모양이 달라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의 마름모 모양을 선택하고 닫기를 하시면 표식까지 변경하실 수 있어요. 범례가 없으니까 범례는 클릭해서 딜리트. 주 눈금선도 없으니까 두 번째 눈금선 클릭하시면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다른 게 선택되거든요. 두 번째 주 눈금선 딜리트. 값 표시 40대의 소비 계열만. 값이 차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클릭 클릭 하나의 요소만 선택했고요.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하면 표시됩니다. 이런 값을 표시할 때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도형 삽입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는 데이터표가 없지요. 데이터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를 클릭하면 나타나고요. 도형은 삽입의 도형 제일 밑에 설명선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 드래그 해서 넣어주시고 약간 뾰족하니까 뾰족하게 뺐습니다. 글자 넣은 다음에 테두리 클릭. 스타일이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그럼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눌러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클릭. 글꼴이 굴림에 18포인트니까 홈에 굴림 18포인트 적용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도 따로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를 보면서 눈금을 확인합니다. 0이 줄로 바뀌어야 되죠. 요런 거는 숫자, 요거는 회계. 그래서 숫자를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아까 줄이 나오려면 회계라고 했죠. 회계 대신에 기호는 없음 해주시고 소수 이하 자릿수 없으니까 0 닫기 합니다. 오른쪽에도 더블 클릭 표시 형식 회계
기호는 없애주시고 소수 자릿수 1이네요. 한 자리. 단위는 닫기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세요. 20만큼이니까 바꾸셔야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고정 해주고 0부터 80까지 표시하는데 20 단위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닫기. 나머지 또 다른 점 없는지 확인해 보는데 요거는 지금 눈금선이 바깥쪽으로 근데 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숫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주 눈금 바깥쪽이 아니라 없음 닫기 해주셔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주 눈금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똑같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들어가야 되는 부분 있고요. 순서가 1번, 2번 순으로 애니메이션 적용해 달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먼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형이 어디에 있는지 많이 만들어서 위치를 기억해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6번 클릭해서 제목 적고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시고 삽입의 도형 들어가서 배지 왼쪽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는데 먼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에도 복사를 살짝 해보고 크기를 가늠한 다음 요 정도면 됐죠? 그 다음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란 마름모 점을 드래그해서 모양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적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안에 도형 넣을 공간이 부족해지거든요. 모서리 점선이네요. 도형 윤곽선 대시 파선 두께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윤곽선 두꺼운 선으로 해야 크게 나오겠지요. 색상 적당한 색으로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스마트 아트네요. 삽입 스마트 아트 계층 구조형 첫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화살표 단추 누르시면 텍스트 입력창 나오니까 이걸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림에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보조자니까 지우고 밑에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없애도 되겠네요. 탭 다 적어주셨으면 X 눌러서 닫고 모서리 크기 조절하고 옮겨주시고 요 회색 선은 다른 데 클릭하면 사라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도형 바깥으로 삐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대략적으로 3분의 1보다는 약간 크게 2분의 1보다는 작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뭐 적당히 작게 해주시면 되고요. 도형 바깥으로 삐져나가면 안됩니다. 3차원 광택 처리가 요거 3차원 벽돌이 얘예요. 그래서 요 스마트 아트에서는 3차원 색깔은 임의로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고 지시사항이 별도로 없으니까요. 3차원 광택 처리가 요거 클릭 글꼴은 굴림의 18로 변경해 줍니다. 글자 색깔 검정 반드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요것도 만들죠. 삽입의 스마트 아트 얘는 프로세스형에서 가로 아니고 세로지요. 세로는 요거 확인 글자 뭐 바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크기 조절 위치 잡아주시고 색 적당한 거 해주시고
벽돌, 3차원 벽돌 클릭. 하고 나니까 좀 커 보이네요. 약간 더 작게. 글자 색깔은 변경 안 하셔도 되겠고, 흰색. 굴림의 18포인트 확인해 주시고, 됐죠? 밑에 깔려있는 도형들부터 만듭니다. 삽입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위에 제목 넣을 부분 고려해서 드래그. 마름모 이용해서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색깔은 임의의 색. 대신에 겹쳐지지 않도록 색끼리 똑같은 색 넣지 않도록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서리가 깎여 있는 사각형 클릭해서 드래그. 글자 적어주고 글씨체 확인하겠습니다. 굴림의 18포인트. 자, 이제 요걸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 놓고 계속 만들도록 하죠. 복사.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했고, 서식의 회전, 좌우 대칭. 글자는 변경. 위에 제목 부분은 왼쪽 위랑 오른쪽 위가 둥글게 되어 있네요. 사각형 중에서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걸쳐서 드래그. 글자 적었고, 모서리가 좀 더 둥글게 변경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색깔은 마지막에 쭉 다 같이 변경해 주셔도 되고, 지금 하면서 이렇게 변경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밑에 초승달, 기본 도형의 달, 드래그. 90도로 왼쪽 회전하면 되겠네요. 초록 동그라미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회전에 왼쪽으로 90도 회전. 높이를 낮춰주시고, 노란 마름모 위로 하면 두껍게 됩니다. 글자를 적었더니 눕네요. 그러면 글자는 도형 서식의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방향을 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90도 회전한 경우에는. 색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띵. 자, 왼쪽 거 다 만들어졌고요. 쭉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룹 하셔도 되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셔도 됩니다. 혹시 둘 다 만들 자신이 없다면 하나라도 먼저 그 애니메이션까지 지정을 해 놓으세요. 날아오기 왼쪽에서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그 다음 옆에 있는 도형 변경하겠습니다. 얘는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모서리가 한쪽이 깎여 있는 사각형이네요. 클릭. 새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변경하셔도 됩니다. 얘도 좀 작게 하고, 회전에 좌우 대칭. 요거 번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보고 넣으셔야 되거든요. 저는 두 번째 거 넣었더니 이 부분이 같긴 한데 여기가 다르죠. 이게 이쪽으로 와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러면 일단 좌우 대칭 그리고 회전 해야 똑같게 변경이 되네요. 글자 색깔이 흰색이니까 채우기 색을 좀 짙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글자 넣었고, 글꼴은 제대로 되어 있을 거고, 색깔만 흰색으로. 요거는 삽입의 도형, 블럭 화살표에서 제일 복잡하게 생긴 거 얘예요. 클릭, 드래그. 모서리에 닿으면 안 되니까 약간 띄우겠습니다. 요 지금 마름모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사라지죠.
아니면 가운데 있는 요 마름모를 왼쪽으로 하면 화살표가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글자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부터 넣을까요? 삽입에 요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 얘도 노란 마름모 드래그해서 좀 납작하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작게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회전의 좌우 대칭 글자 내용 변경합니다. 가운데에 별 들어가 있네요. 별 및 현수막에 포인트가 몇 개죠? 8개? 8개. 드래그. 색깔 좀 바꿔주고 화살표 위아래로 넣겠습니다. 블럭 화살표의 위 복사하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회전의 상하 대칭 밑에 요것도 블럭 화살표예요.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얘는 오른쪽으로 최대한 당겨주고 얘는 위로 글자 넣습니다. 오른쪽에도 요거 갈매기형 수장 갈매기형 수장도 블럭 화살표에 있어요. 밑에 연결선 도형에서 휘어있는 선 구부러진 연결선 도형 가까이 가면 빨간 점 나오고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빨간 점 나올 때 놓기 두께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색깔도 바꾸고 두께도 좀 더 두꺼운 선으로 해주고 또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 동글동글 끝 지점 동그란 걸로 변경. 밑에는 별 및 현수막 요거 드래그 색깔 바꾸고 전체가 포함되도록 드래그해서 요때 페이지 번호는 포함되지 않도록 선택 그룹에 그룹 얘가 안 나오네요. 그럼 뒤로 보내기 함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클릭 다시 오른쪽 눌러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선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룹에 그룹 다 됐으니까 애니메이션에 나타내기네요. 나타내기 끝. 순서를 애니메이션 넣을 때 얘를 먼저 넣고 그 다음 얘를 넣었기 때문에 1번, 2번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글자 색깔 혹시 다른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40점, 60점, 60점, 80점, 100점, 100점. 배점을 잘 확인하시고 일단 전체적인 그 슬라이드 마스터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안에 도형 다 못 만들더라도 5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주시면 기본적으로 400점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표 만들 때 실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도형을 절반 이상은 꼭 만들어 주셔야 아마 400점 이상 A등급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